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2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4시네요.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예상치가 나서 지금 미국장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개인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차이나 전기차를 매수 중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미국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차이나 전기차 회사들은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태인의 슬기로운 성인식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또 하락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7%고요. XOXL은 지금 9%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손실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원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마리오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연준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 이후 통화정책 변화를 잘 반영하는 미 국채 2년 금리가 급락했고요. 개장 전 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0.7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고요. 연준이 11월 회의 때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0.5포인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 급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그러나 12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증시가 다시 뛴다면 연준은 긴급히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했답니다. 연준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를 사들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차이나 전기차 ETF를 집중 매수하고 있답니다. 이번 달 4일에서 18일까지는 개인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195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이나 전기차를 628억가량 순매수했답니다. 필라델피아 세배 레버리지 XOXL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 하락 때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미국 정부에서 제재에 나설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론 머스크 사업의 법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트위터 인수에 참여하는 외국 자본이 표적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국가안보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머스크의 친러 행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바이든 행정부가 국익을 이유로 머스크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답니다. 검토 대상은 트위터 인수 계약과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등이고요.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관할 법률을 통한 검토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답니다. 머스크 주도로 꾸린 트위터 인수 컨소시엄에서는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인 바이낸스 홀딩스, 알랄리드 빈탈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카타르 국부 펀드 등이 포진해 있고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머스크는 새로운 돈줄을 찾아야 하거나 인수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머스크가 중국 시장을 의식해서 내놓은 친중 발언이 미국의 국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머스크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대응하는 대신 트위터 인력 감축 계획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트위터를 인수하면 직원 7,500명 중 75%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큰일 할 사람이 말이 좀 너무 경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의 경솔한 언행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짐 크레머가 얘기했는데요. 최근의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마침내 연준의 이사회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이번 주에 보고한 회사 중에서는 트럭 운송 및 화물 회사가 있었는데요. 냉혹한 분기와 예측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전투가 그들에게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고
크레머는 말했고요. 제이비언트는 최근 분기에 예상보다 나은 이익과 수익을 보고했지만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한 거시경제 역풍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니언 퍼시픽은 3분기 화물 수입 및 화물 적재 규모 추정치를 놓쳤고 전년 대비 예측을 줄여 더 높은 비용을 경고했답니다. 중요한 것은 화물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거대한 역풍인 임금 인플레이션이 무너지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고요. 사업이 둔화됨에 따라 아무도 트럭 운전사의 부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준의 또 다른 승리라고 말했답니다. 기사 내용이 길고 어려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화물 운송 쪽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우디 석유 수석이 오늘 중국과 인도에서 회담을 개최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우디에서는 미국의 협박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와 급하게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우디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의 때 석유 200만 배럴 감산에 대해서 그 수치를 좀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는 좀 더 안정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요? 요즘 차이나 전기차가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도시 봉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중국의 전당대회는 오늘로써 폐막을 합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때문에 베이징의 긴장감이 고조됐는데요. 어차피 시진핑은 3연임이 확정됐고요. 오늘 폐막식 이후로 긴장감은 좀 덜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차이나 전기차 회사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전망치는 이미 나왔다시피 3분기 실적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주가가 반등을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대부분 종목이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했네요. 앞으로는 이 자료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릴 생각이에요. 다음은 유태인의 성인식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태인은 참 독특한 민족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은 민족이고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 학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2000년이 넘는 유랑 기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낸 후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웠다. 유태인들은 13세에서 14세에 성인식을 한다. 성인식 날 성경책, 손목시계, 그리고 축의금 3가지 선물을 주고받는다. 성경책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라는 종교적인 의미다. 손목시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의미다. 마지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축의금이다. 보통 1인당 200에서 300달러의 축의금을 내고 가까운 친척들이나 부모들은 더 큰 금액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5만 달러가 넘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되겠네요. 자녀들은 성인식 때 받은 축의금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자신의 책임과 결정으로 주식 투자, 채권, 예금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친구들과 토론도 한다. 성인식 이후 투자된 금액은 대학을 졸업할 때쯤 꽤 많은 돈으로 늘어나 있다. 늘 그렇지만 당장 쓸 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돈은 복리로 불어나기 마련이다. 이 돈으로 창업도 하고 공부를 더 하기도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속 투자를 하기도 한다. 자산이 불어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책임하에 돈을 운영하는 경험을 하고 때로는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손실 보기도 하면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떠한가? 사교육에 파묻혀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대학만 바라보고 자기의 창의성과 열정과 에너지를 억압하고 살아가는 그 시기에 유태인 아이들은 성인식을 통해 어른이 된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삶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선택을 경험하고 돈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키워나간다. 정신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때부터 재테크를 배우게 되는 돈 다루는 실력과 그들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돈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이 새벽 5시인데요. 엑소엑스엘은 11%에서 12%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